돈의 가치가 종종 관계의 가치를 능가하는 세상에서 강 씨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상기시켜줍니다. 80세의 강 씨는 평생을 일에 바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가 물질적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심은 선한 의도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려졌지만 그의 가족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세 자녀인 지훈, 민준, 혜진은 기부 사실을 알게 되자 믿기지 않고 좌절하며 그들의 진정한 의도와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강 씨의 실망은 깊었고 평화와 고요를 찾기 위해 그는 가족의 기대와 소란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강 가족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비극적인 사고는 삶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와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항상 가르치려 했던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멀리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적 각성은 형제들을 결합시키고 함께 아버지에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원과 재결합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사랑, 용서,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부와 용서, 강 씨와 그의 자녀들의 여정이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 가족이 어떻게 차이점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치와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서울 위로 태양이 어렴풋이 떠오르며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80세의 강 씨는 자신의 발코니에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힘든 일과 신중한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세 자녀인 지훈, 민준, 혜진을 집 안락한 거실에 모았을 때 강 씨는 긴장과 결단력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애정과 존경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이 소식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그러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의 결정을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만 남겨두었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디인 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며 아버지의 결정을 물었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민주는 재정적 영향을 정신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으며 막내 혜진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망과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며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탐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강 씨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이미지를 더럽혔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논쟁은 쓰라렸습니다. 자녀들은 누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재산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화는 원래의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강 씨의 안녕보다 돈과 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망하고 상처받은 강 씨는 자녀들이 서로 논쟁하는 동안 방을 나갔습니다. 평화와 고요를 추구하며 강 씨는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소란과 시골의 고요함 사이의 대조는 그가 너무나도 원했던 평온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기대와 긴장에서 멀리 떨어져 그곳에서 조금의 행복을 찾고 어쩌면 가족과 애정의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강 씨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 자녀들은 몇 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항상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장남 지우는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그저 모든 걸 버릴 수 없어 라고 외치며 형제들에게 동조를 구하려 했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민주는 바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혜진은 말할 줄 몰랐습니다. 논쟁은 곧 더 강한 감정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수 있으며 법적으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해 라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자신이 느끼는 배신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속였어. 우리가 안전한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 그리고 이제는 이것.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쓰라림이 담겨 있었고 혜진은 마침내 형제들을 진정시키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감정적 현실로 대화를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고 아마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거야. 돈보다 그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고 지훈과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이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었던 가족의 역학관계가 탐욕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몇 주는 긴장과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하려 했지만 상처와 좌절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지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하여 개인적인 배신감을 잊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 미친 듯이 조사하며 법적 대응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형제들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강 씨가 없는 집은 빈자리와 불확실성의 느낌을 더했습니다. 그의 결정의 영향은 가족 내에 균열을 일으켰으며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금이 간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각 자녀는 상실감과 실망감에 대처하려고 했지만 진정한 문제는 탐욕을 극복하고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앞으로의 사건들이 그 질문에 답해 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가족 모임이 이제는 쓰라리고 은근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민준의 집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에 대한 형제들의 진정한 감정을 한 번에 모두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웃음과 이야기가 오가던 식탁은 이제 적대감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지훈이 형제들을 단호하게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어. 아버지는 더 이상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해. 항상 실용적인 민준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기부를 번복할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버지가 그 결정을 내릴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혜진은 불편해 보였지만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는 우리의 아버지야. 단지 돈줄로 그를 대할 수는 없어. 우리는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해. 라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지훈과 민주는 서로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두 사람의 얼굴에 죄책감의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혜진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재정적 현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논의는 가족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강 씨가 기부를 공식적으로 완료했으며 법적으로 자녀들은 더 이상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폭탄처럼 떨어졌고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 행동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우리를 속였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혜진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지훈의 좌절감은 분명했습니다. 항상 전략가였던 민주는 대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그와 이야기해야 해. 그에게 우리가 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여줘야 해. 라며 모두를 만족시킬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혜진도 동의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세 형제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당열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고 헤어진 가족의 유대감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채로 형제들은 강 씨가 은둔한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은 조용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평화로운 시골의 소리와 발코니에 앉아 지평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회는 큰 깨달음과 아마도 구원의 순간이 될 것으로 약속되었습니다. 강 씨는 시골의 새 집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작은 농장은 산과 시냇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가 간절히 원했던 평온함을 제공했습니다. 날마다 새들의 노래와 나무 사이의 바람소리로 단순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주변을 산책하며 도시의 바쁜 생활에서 부족했던 평화와 조용함을 만끽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 씨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닭을 돌보고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그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옛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재산을 기부한 자선단체와 연락을 유지하며 그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 연결된 이 관계는 그에게 새롭게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의 결심이 균열을 일으켰음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그의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은 외로웠고 그는 종종 자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웃음 게임 그리고 잠들기 전의 이야기는 그가 소중히 간직한 추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을 산책하고 돌아오던 중 강 씨는 문 앞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막내딸 혜진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거리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며 형제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혜진의 말은 강 씨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고 화해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써서 언제든 방문할 수 있다고 초대했습니다. 혜진의 시골집 도착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강 씨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유대감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일상적인 일을 도우며 그의 결정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생활의 단순함은 그녀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결국 지훈과 민준을 설득하여 아버지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끈질김에 두 형제도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골의 집은 이전에는 분열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나고 반성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자연과 아버지의 끊임없는 존재는 형제들이 단순한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훈은 시골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긴장감이 그의 어깨에 무겁게 드리웠고 그의 생각은 의심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내며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길은 텅 비었고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으며 그의 마음은 모든 논쟁과 아버지와의 쓰라린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동물이 길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지우는 급히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차는 미끄러졌고 제어력을 잃은 채 도로를 벗어나 나무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충격은 강했고 지우는 몇 분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가슴과 팔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 안에 갇혀 있었고 머리가 빙빙 돌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눈앞에서 지나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영화처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단순하고 행복한 순간들. 함께 낚시를 갔을 때 강 씨가 그에게 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던 밤들, 그리고 잠들기 전의 이야기들. 이 추억들은 최근의 쓰라림과 대조를 이루었고 깊은 후회의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지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탐욕과 원한에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온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사고를 당했어. 라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최대한 빨리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취약성의 크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인생이 상처와 사소한 다툼에 너무 짧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과 혜진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형의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해. 용서를 빌어야 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았어. 병원에서 지훈이 치료를 받는 동안 형제들은 오랜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준은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의 경험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연민과 이해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지훈이 안정되자마자 형제들은 함께 시골로 가서 강 씨를 만나고 잃어버린 가족관계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삶과 그를 그 순간까지 이끈 선택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팔에 깁스를 하고 가슴이 여전히 아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소중한 어린 시절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탐욕과 야망으로 흐려졌던 이 기억들은 이제 명확하게 떠올랐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와 공원에서 산책하던 일요일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인내심 많고 주의 깊었던 강 씨는 그에게 자연, 새, 식물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 단순한 교훈들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은유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항상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성공과 부의 추구에서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상을 하는 동안 지우는 민준과 혜진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눈에 띄게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대와 연민을 보여주었습니다. 형, 어떻게 지내? 혜진이 따뜻하게 물으며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하지만 사고가 우리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 라고 대답하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항상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아버지는 항상 가족과 단순함의 가치를 가르치려 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잊었던 것 같아. 라고 후회의 찬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우리가 이해했다고 보여주어야 해. 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충분히 회복되자마자
그들은 함께 시골로 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강 씨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진정한 가치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심은 세 형제에게 새로운 목적과 희망을 주었고 공통된 목표를 위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천천히 흘러갔지만 지훈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제들의 방문과 진심 어린 대화는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건할 결심을 했습니다. 사고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각성이었고 가족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침내 지훈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혜진의 도움으로 그는 시골로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희망에 찼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맞닥뜨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골로의 여행은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고 가족, 아니 재산이 진정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차는 시골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지훈, 민준, 혜진은 각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잠겨 조용히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차량 내부의 긴장감과 기대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회복 중인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초록빛 풍경을 흡수하고 신경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시골의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차에서 내려 나무문 앞에 섰습니다. 집은 평화로워 보였고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평온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발코니에 앉아 여느 때와 같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일어나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 형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감정이 담긴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사과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 씨는 장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정성과 후회를 보았습니다. 항상 실용적인 민준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혜진의 말은 강 씨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고 그는 참을 수 없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단단히 끌어안으며 안도와 행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실망과 상처는 희망의 새로운 자리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가족 재회는 오랜 대화와 진심 어린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강 씨는 인생의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부가 돈이 아닌 관계와 경험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은 이제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든 활동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집밥을 요리하고 주변을 산책하며 시골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존재와 시골 생활의 단순함은 형제들이 단순한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는 형제들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훈은 단순한 순간들을 다시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민주는 숫자 이상의 것을 보게 되었으며 혜진은 가족을 돌보는데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물질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랑과 상호 지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에는 가족에 대한 새롭게 헌신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시골집은 강 가족에게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자녀들에 둘러싸여 평화로웠습니다. 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진실, 용서, 연합에 기반한 새로운 삶의 장을 쓰며 다가올 미래에 맞서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태양이 언덕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날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강 씨와 그의 자녀들은 깨어나 함께 지내고 다시 발견하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강렬한 대화와 깊은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골의 평화와 고요는 화해와 가족의 정서적 성장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날 아침 지훈, 민준, 혜진은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정성을 다해 테이블을 차리고 지훈과 민준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 요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강 씨를 불렀습니다. 모두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직접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 씨는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 배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라고 그는 감정이 복받쳐서 말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돈이나 다른 것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가족은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들판을 걷고 인근 숲을 탐험하며 시냇가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며 추억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상호 지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즉흥적으로 만든 모닥불 주위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는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모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은 귀에 깊게 들으며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순수한 연결의 순간이었고 완성감과 평화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들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용서와 구원을 찾았고 강 씨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각 도전과 장애물은 그들을 형성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가족은 용기와 희망으로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집에서 강 가족은 진정한 부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 존중, 이해였습니다. 함께 그들은 진실, 용서, 연합에 기반한 새로운 삶의 장을 써나가며 다가올 미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와 그의 자녀들의 여정은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물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인생에서 구축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시골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강 씨의 용기 있는 결정은 자녀들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깊은 정서적 및 가족적 변화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훈의 사고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그로 하여금 그의 우선순위에 대해 반성하고 단순한 순간과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이은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 부도 제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실수와 맞서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들은 탐욕을 극복하고 사랑과 상호 존중을 통해 구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해 반성하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인간관계가 물질적 부보다 더 위에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함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